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TTA 표준화본부 표준기획단장 김대중입니다. 오늘은 ICT 표준화 전략 버전 2023 로드맵 활동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요즘은 탈냉전 시대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 및 중국에서 표준이 패권 경쟁 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ICT 표준화 전략이 나오게 돼서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실 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AI 분야 전문가이신 인시그널의 천승문 소장님, 그리고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이신 고려대학교 임태영 교수님, 그리고 이동통신 분야의 전문가이신 애트리의 이준환 책임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또한 ICT 표준화 전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실 TTA의 오구영 팀장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AI 데이터 이동통신 분야의 전략을 소개하기 전에 TTA가 왜 전략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구영 팀장이 소개를 해줄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ICT 표준화 전략은 20년 전인 2002년 표준개발 중기계획을 시작으로 2003년 표준화 로드맵을 거쳐서 2010년 표준화 전략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까지 표준화 전략맵은 ICT 표준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 정책 그리고 민간의 표준화 활동에 대한 전략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주요국의 글로벌 패권 기술 경쟁과 디지털 혁신 속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표준 기술에 대한 발굴과 우리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 ICT 표준화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저희는 새로운 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ICT 표준화 전략을 로드맵과 전략맵의 이원화 체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ICT 표준화 전략에서 로드맵은 이전의 표준화 로드맵과는 달리 미래에 요구되는 표준 기술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표준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요구되는 표준 기술 발굴을 위해서 새로운 모델링 방법을 저희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델이 바로 표준 구조 모델입니다. 저희 표준 구조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말미에 잠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전략의 전략맵은 기존에 저희가 진행해왔던 전략맵과 동일한 방향성을 갖되 로드맵을 통해 발굴되고 개발된 기술들을 어떠한 전략 방향을 가지고 국제 표준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행 계획 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표준화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될 수 있도록 필요시 표준화 환경에 맞추어서 저희 전략 방향을 변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드맵에 적용된 표준 구조 모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공지능과 같이 특정 기술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과 같이 세분화한 형태로 분류 체계를 정리를 하고, 해당 분류의 가장 끝단에서 나타나는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현재 표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아직 표준이 없는 부분을 저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요소 기술들도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난 기술들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어떤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표준화를 해야 될지 예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저희 분과장님들께서 각 기술에 대한 표준 구조 모델을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최초 구상한 초기 컨셉 모델을 기반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의 표준 구조 모델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 표준 구조 모델은 매년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술에 대해 전반적인 표준 현황과 향후 표준 기술 개발에 대한 방향을 누구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웹기관 서비스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금방 소개해드린 인시그널의 천승문 소장님을 모시고 ICT 표준화 전략 로드맵 AI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천 소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 로드맵에서 정의하는 이제 AI 기술에 대한 내용과 표준화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고 시장에 이제 제품들이 출시가 된 게 불과 4년에서 5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도 시작을 해서 진행된 게 한 4년여가 진행이 됐는데요. 초창기에는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지 또는 실제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화 가능한지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을 거치면서 고용량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연산을 빠르게 하고 사람이 실제 판단하는 영역의 대다수의 많은 영역을 인공지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을 해왔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표준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표준은 발전하는 기술과 더불어서 병행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표준이 일단 진행이 된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서로 서버나 단말 간의 인터페이스 이런 측면에서 서로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산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표준이 조금 기술보다 진행이 더딘 점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AI 기술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AI 분야의 표준 구조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I 기술에서 표준의 구조 모델이라고 하면 AI의 구조 모델하고 표준의 구조 모델하고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I의 구조 모델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와 그 내용을 가지고서 시스템 또는 이제 사람이나 기계가 요구하는 바대로 학습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렇게 학습된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서버나 단말 간의 서로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구조라고 본다고 하면 표준 관점에서 구조 모델이라고 하면 실제 학습의 방법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어떤 실제 엔진과 연관되는 부분들은 표준 구조 모델에서 좀 빠지는 형태가 되고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와 그 데이터를 학습이나 엔진 쪽에 어떻게 전달하는 그런 서로 커뮤니케이션 쪽이 표준의 대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완성된 인공지능 모델이 서버나 대용량의 서버나 아니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같은 단말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표준화 구조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I 표준 구조 모델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표준 구조 모델을 통해서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대상이라든가 또한 진행되지 않은 공백 상태의 표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표준화 대상 기술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과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표준화 기구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내용, 커뮤니티 단계나 워킹 드래프트 단계, 그런 단계에 있는 표준화 진행 상황을 서로 우리가 내용을 모으고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확산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주 관점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좀 바뀐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표준의 내용은 일단은 좀 배제를 하고 내년 또는 후년, 3년 이후에 이런 기술이 표준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내용으로 기술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과위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기술의 내용하고 표준의 내용이 약간 공존성이 많이 다른 기술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이 이렇게 발전 방향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표준의 관점을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현재 내년, 후년까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 모델과 기술의 구조 모델이 다른 측면에서 그 인터페이스들은 이러한 게 필요하겠다 라고 나름대로 분과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문서 정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표준화가 이게 꼭 필요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다른 나라나 어떤 서로 합의 과정에서 표준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제안한 또는 유망 기술이라고 한 10개 중에서 과연 몇 개가 실제 표준화 될까라는 그런 우려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유망 기술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표준화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텐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발전이 돼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표준화 목표와 추진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표준화 목표와 추진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과 중국이 가장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있습니다. 미국은 원천 기술이라든가 핵심 알고리즘 내지는 산업 기반, 연구 기반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고요. 중국은 많은 시장과 단말을 가장 저가격, 고성능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조 능력으로서 사실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나라가 그 인공지능 기술 관점에서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어쨌든 그 틈새에서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제품도 생산하고 또 협업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표준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미국과 중국 또는 한국이 어떤 표준의 인력 측면이나 아니면 경력 또는 그쪽이 종사하는 인력으로 볼 때는 결코 뒤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의 접근성이나 기술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현재 단계에서는 좀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인데, 앞으로 2, 3년 시간이 지나가고 기술의 트렌드를 좀 더 잘 파악을 해서 시장이나 원천 기술은 좀 부족하더라도 표준의 어떤 실제 자리를 선점을 좀 하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표준을 통해서 산업 기반이나 기술에 좀 더 그 두 나라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순서로 데이터 전문가이시자 또 이번 데이터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이끌어주신 고려대학교 임태현 교수님 모시고 ICT 표준화 전략 로드맵 데이터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 기술에 대한 정의와 그 표준 기술 분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데이터 기술이 무엇인가 이렇게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과에서는 이 데이터 기술에 대한 정의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데이터 가치 사슬이라는 용어에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치 사슬은 데이터가 어떻게 모아지고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유통을 시키고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데이터 가치 사슬을 분류 체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체계별로 어느 분야의 데이터 표준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냈고요. 표준이 부족한 분야의 향후 표준들을 제정해 나가도록 저희가 로드맵을 구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 분야는 특히 기술 분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각 기관마다 다른 분류를 하고 상당히 복잡한 상태이군요. 그래서 이런 로드맵의 데이터 분야 그 표준화 대상 기술을 그런 복잡한 것을 해결하고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의 동향 표준들을 살펴봤고요. 또 기술 현황, 그리고 정책 현황, 그리고 기업들의 솔루션 현황, 이런 것들 다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 현황도 표준에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그 비식별이라든지 마이데이터 이런 개념들이 새로 이 데이터 분야에 도입이 되었고, 이런 분야의 표준들도 로드맵으로 구성하게 되었고요. 특히 기존의 수집 중심의 데이터 구축 체계에 대한 표준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번 로드맵 에서는 분석과 활용, 그리고 서비스 개발, 이런 분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표준 대상 기술이 나오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데이터 분야 표준화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 전략은 지금 서방 세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향후의 추진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가치 사슬별로 저희가 봤을 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데이터 수집 분야의 표준들이 굉장히 많았고 기술들도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은 결국은 분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드맵의 비전은 데이터 가치 사슬 전주기 데이터 기술 표준화 선도로 잡았고요. 각 단계별로 수집뿐만 아니라 활용과 서비스 개발, 그리고 관리와 거버넌스, 이런 가치 사슬별 다양한 전략 체계들을 저희가 로드맵에 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그 에트리의 이준환 박사님께서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로드맵 작업을 설명을 해 주시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 전략 로드맵에서 정의하는 이동통신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통신이라 함은 그 표현 안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단말기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상태에서 통신이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단말기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통신 분야는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AI나 데이터의 그 표준화 방법과는 좀 다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5G, 앞으로 6G 관련해서도 3GPP라는 큰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에서 많은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동통신 표준 구조 모델 개발 방법도 타 분야와 좀 다르게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동통신 표준 구조 모델이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추리라는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추리의 탑에는 5G라는 이동통신 네임이 있고요. 그 아래에 이동통신 핵심 기술과 융합 서비스 지원 기술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17개의 표준화 대상 기술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선정된 대상 기술을 가지고 작업반 안에 포함된 전문위원들께서 평가를 해주시고, 표준화 대상 기술에 대한 어떤 객관화를 위해서 외부의 서베이를 통해서 좀 더 외부에 있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그 이동통신 표준 구조 모델은 특히 5G에 포커스돼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존의 5G 이전의 이동통신 기술은 통신 기술 자체에 포커싱이 맞춰서 표준화 기술이 개발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5G 이후에는 서비스 중심이 되는 이동통신 표준화가 진행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이후 지금 현재 우리는 6G 표준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5G와 마찬가지로 6G도 서비스 중심이 되는 표준화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표준 기구인 3GPP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3GPP 릴리즈 15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5 어드밴스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릴리즈 18, 이런 표준 기술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기술 추리 로드맵을 작성을 했고요. 그 기술들이 바탕이 돼서 이후에 릴리즈 19, 20, 6G 기술로 표준 기술이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5G와 6G는 심리스하게 표준화 기술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관련 기술들을 분석하고 그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현상이 그 5G와 6G는 앞으로도 이제 3GPP나 ITR 워킹 파티 5D 같은 일부 표준화 단체에서 지금도 그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될 표준화 대상에 대해서, 특히 또 우리가 원하는 표준화 대상 기술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기술 추리 작업을 통해 가지고 표준화 기술 갭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들이 지금까지 표준화 기술이 되어 왔고 어떤 기술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이후에 어느 시점에 이 기술들이 다시 또 표준화 기술로 등장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작업도 수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표준화 대상 기술 선정인데요. 17개의 표준 대상 기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어떤 서베이를 통해서 대상 기술에 대한 객관화를 수행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정하신 그 표준화 대상 기술은 그 향후에 기술 개발과 표준 연계 과제로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로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그 이동통신 표준화의 목표와 추진 전략을 2023 버전에 분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동통신 표준화 전략맵은 과거와 달리기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작업을 처음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작업된 그 결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개발과 표준화 개발 과제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기술 개발과 표준화 기술로 분류가 된 이 내용들은 단순히 전략맵 작업이라는 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국가 예산을 가지고 투여되는 어떤 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로 사용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보고서를 업데이트를 수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데이터 그리고 이동통신 표준화 전략을 이끌어주신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로드맵 작업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화 대상 기술을 선정하고 또 표준화 추진 전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로드맵을 구독하시는 여러 독자들이 상당히 이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로드맵을 보는데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각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오구영 팀장이 잠깐 설명해 주겠습니다. 표준 구조 모델을 만들면서 분과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분류 체계를 통해서 현재 있는 전체 표준 현황을 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다 데이터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화를 한 상황에서 사실 이것을 전문가분들이나 사람들이 그 자료 자체를 보시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엑셀에 수많은 데이터가 한꺼번에 데이터라고 보시면은 사실 그 데이터 자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표준 구조 모델은 그걸 한번 각 요소 기술별로 블록 단위로 형성을 해보고 그 블록 하나하나를 들어가면서 그 안에 또 구성되는 블록 형태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고 최종적인 구성에 들어갔을 때 그 관련된 그 요소 기술에 있는 표준 현황들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 리스트만 보시는 것들이 아니라 기술을 하나하나 이제 양파 껍질 까듯이 까 들어가시면서 내가 원하는 요소 기술 부분에 어떤 표준들이 있는지 또 필요하시면은 그 전체적인 표준의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웹 기반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단순하게 자료를 문서화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웹 기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시각화 형태로 구독하시는 분들 이 내용을 참조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편리하고 이미지나 그래프 형태로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ICT 표준화 전략 로드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롭게 시도된 새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산학연 여러 전문가들께 참석을 해주셔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여해주신 모든 전문가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이런 그 ICT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 하단에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보고서를 내려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